안녕하세요. 상담사 반달입니다. 오늘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들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있다. 그러나 열등감은 질병이 아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자극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모두에게는 열등감이 있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도전하고 발전하는데 좀 필요한 자극제다라고 아들러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면 아들러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인간을 미래지향적인 존재로 봐요. 인간에게는 가상적인 최종 목표가 있다. 이건 아동계에 형성되는데 이 목표로 인해서 행동 방향성이 결정된다. 이 목표는 성격 통합의 기본 원리고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열등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개인의 열등감을 보상하는 데에서 이제 최종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한다. 열등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열등감은 모든 정신병리의 1차적 원인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극복하고 보상해서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한다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하면 열등 컴플렉스로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열등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서 과장되게 보상하려고 시도할 때 우월감을 추구하게 된다. 우월감 추구가 좀 심각해지면 우월 컴플렉스가 되고 결국 부정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월감 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상적인 자기, 목표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자기, 현실은 좀 내가 능력이 안 되죠. 근데 굉장히 내가 잘났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는 행동들이 좀 잘 안 되겠죠, 다. 그러다 보면 부적응을 초래한다라고 봤어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바로 생활 양식이라고 보는데 생활 양식은 개인이 지니는 독특한 삶의 방식인 거예요. 내가 어떤 신념에 대한 거일 수 있고 내가 가진 감정에 대한 거일 수 있고 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한 것일 수 있는데 이런 신념 체계, 감정 방식, 행동 방식이 생활 양식이라고 했어요. 최종 목표 추구를 위한 것이며 어린 시절 가족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봤어요.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데 사회적 관심, 공동체 의식을 높임으로써 자기를 실현할 수도 있어요. 발달적 측면에서 사회적 관심, 공동체 의식을 설명하자면 타고난 기질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고 학교나 단체 생활에서 교육 훈련 받음으로써 공동체 의식 기술을 함양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태도로 우리가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의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봤어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이 공동체 의식을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타인 또는 내가 속한 사회와 타협하고 협동하려는 것, 그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타인이나 내가 속한 사회에 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어떤 기여를 해야지 이런 걸 공동체 의식이라고 봤어요. 아까 우리가 어떤 생활 양식을 결정하는 데는 어린 시절 가족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러는 출생 순서와 가족 구조가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거나 행동 양식에 좀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어요. 먼저 첫째 아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겠죠. 혼자니까. 응석바지가 됐다가 둘째가 태어나면 박탈감을 가져요. 그러면서 그래도 첫째의 위치를 지키면서 책임감을 갖게 되고 가정을 지키려는 가정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죠. 둘째 아이는 태어났더니 나보다 좀 훌륭한, 나보다 걷기도 더 빨리 한 그런 첫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압박감을 갖게 되고 뭔가 경쟁의식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능력을 개발해서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좀 성취를 이루려고 노력해요. 중간 아이는 이제 중간에 껴서 위에는 잘난 사람들이 있고 아래는 이제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력감을 갖게 돼요. 그런데 사회적 관계에서는 굉장히 유능해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는 평화 유지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막내 아이는 이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위에 형제들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 과잉 보호를 받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고 좀 무책임하면서 위로는 나보다 뛰어난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만의 성격을 형성해 나가기도 하죠. 외동아이는 이제 형제가 없으니 어른들로만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수준의 동기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높은 성취 동기를 가지게 되고 때로는 자기 혼자니까 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 유형론을 이제 아들러는
관계를 맺는 개인의 태도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유형으로 관계를 맺느냐, 좀 지배적이다라고 하면 지배형, 타인에게 의존을 하는 성향이다 하면 의존형, 좀 약간 좀 회피하고 도망가려는 성향이 있다 하면은 회피형. 이렇게 세 가지는 좀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는 거고요. 사회적 공헌형이 가장 좀 우수한 유형이겠죠. 타인과 협동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공헌형이 되어야 개인은 삶의 의미와 자기 실현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아들러는 이야기했어요. 그럼 아들러는 정신병리를 어떻게 봤을까요? 사실 아들러는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건 좀 반대했어요. 그래서 병리라기보다는 개인의 적응 수준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적응적인 거, 부적응적인 행동, 이거는 좀 더 적응적일 수 있고 좀 더 부적응적일 수 있는 연속선상에 위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부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의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 이해가 부족한 거죠. 자기 이해가 뭐지? 라고 한다면 인간은 자기 목표에 따라 행동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하는 데에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대가와 보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적응적인 증상을 보인다. 그럼 그게 어떤 목표를 위한 건지, 어떤 유용성을 지니는지 그 자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치료자가 물어봐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적응 증상들은 초기에는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아들러가 추가한 견해는 공동체 의식이나 사회적 관심이 좀 결여되어 있을 때 정신병리 부적응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세 가지 부적응 증상을 가져왔는데요. 불안 장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존감 보호를 위해서 개인 인생과 거리를 둘 때 불안 장애가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잖아요. 단체 생활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적응해야 되는데. 그러면 막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해요.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 야무실 가요. 그리고 조퇴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불안 증상을 계속 보이는 거죠. 뭔가 적응해야 된다라는 인생 과제와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강박증은 내가 진짜 뭔가 해결해야 될 과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회피하는 거예요. 대신에 강박 행동에 매달리면서 에너지를 소진해버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제 시험 기간인데 시험 공부 너무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소설책에 빠졌어. 나는 소설책을 굉장히 좋아해. 라고 하면서 소설책만 읽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런 거를 이제 반복하게 되면 강박증이 될 수 있다. 우울증은 어떤 거냐면요.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한 거래요. 예를 들어 나의 목표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고 과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흙수저야. 나의 부모가 훌륭하지 않아. 빽이 없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스스로 분노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쨌든 어른이 돼서 사회에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회피하고서 동굴 속으로 숨으면서 우울증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아들러의 치료 목표를 이제 6가지로 정리한 게 있어요. 내담자의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켜야 된다. 공동체 의식이겠죠. 좌절감과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도와야 된다. 그리고 인생 목표와 생활 양식이 뭔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잘못된 동기를 변화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그 타인보다 열등한 존재라거나 타인보다 너무나 지나치게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평등한 존재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결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러의 치료 원리는 어떠냐면요. 먼저 나의 목표나 생활 양식이 어떤지 통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가면서 지금 내가 가진 이런 목표나 생활 양식 등이 좀 잘못되었다라는 걸 직면하게 하거든요. 그걸 알아차림으로써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힘들어서 온 사람한테 당신의 이런 목표와 생활 양식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치료자는 내담자를 격려해서 이 사람이 뭔가 직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아들러는 심리 내면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대인관계에서 내가 왜 이런지 그 본질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변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치료 기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먼저 생활 양식 분석. 내가 어린 시절 어떤 가족 구조 안에서 이런 생활 양식을 갖게 되었는지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치료자는
내담자를 격려해서 용기를 갖도록 해요. 왜냐면 열등감에 의해서 뭔가 낙담하게 되면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갖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기. 내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수렁 피하기. 예를 들어 내가 쇼핑 중독이에요. 그러면 이제 쇼핑 중독을 피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쇼퍼홀릭은 갖고 싶은 걸 사진을 찍어둔대요. 그래서 며칠 후에 보면 이거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거였네? 라고 하면서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는 거죠. 자신을 포착하기. 내가 화를 내기 전에 뭔가 몸에 긴장이 느껴진다라는 걸 포착해요. 그러면 긴장이 느껴질 때 이제 그 다음에 화를 내겠죠. 그럼 이제 잠시 물을 마신다든지 이렇게 자신을 포착할 수 있게 도와요. 단추 누르기. 제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나면 꼭 가정폭력을 행사해요. 이럴 때 나에겐 두 개의 버튼이 있어요. 내가 잠시 기분이 좋을 거냐, 아니면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내가 나의 가정을 화목하게 꾸릴 것이냐.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통제하도록 도와요. 수프에 침 뱉기. 제가 엄마인데 아이한테 잔소리를 엄청 해요. 그러니까 치료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잘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아이는 그 말을 듣지 않네요. 아이가 그대로 행동하지 않네요. 그래서 자아하려던 노력이었지만 그게 쓸모가 없다. 그렇게 침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즉시성. 내가 내담자인데 치료자가 하는 말에 자꾸 반기를 들어요. 그럼 그거를 직면해서 지금 여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알고 봤더니 뭔가 나랑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항상 이래 왔어요. 상대방을 비난해 왔어요. 그거를 알아차리도록 하는 거죠. 직면. 나의 견해, 신념, 목표, 행동에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직면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뭐 하고 오세요. 일주일은 이제 화가 나기 전에 긴장이 느껴지면 물을 마시세요. 뭐 이렇게 과제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 실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처음에는 관계를 형성을 해요. 내담자와 치료자가 친밀하고 동등한 관계를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탐색 단계예요. 이 내담자의 목표나 생활 양식이 어떠했는지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요. 뭔가 자기를 이해하고 통찰을 하게 되는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던 그런 잘못된 행동들의 동기나 목표를 자각해야지 통찰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재교육하고 방향을 재설정하는 작업을 거쳐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대신에 이런 구체적인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제 격려를 하는 과정이겠죠. 이런 아들러에 대한 평가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나뉘는데 먼저 아들러의 이론이 굉장히 기법도 다양하고 해서 다양한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들러가 열등감을 극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공동체 의식, 뭔가 우리는 평등한 존재고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다른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실증적인 근거가 좀 부족했다라는 한계점을 가지죠.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럼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을 이제 가상적인 최종 목표를 가진 존재라고 봤는데요. 이 최종 목표는 아동기에 결정이 되고 행동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봤어요. 이건 출생 순서나 가족 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행동 방향성이 개인이 가진 독특한 생활 양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신념 체계나 감정 방식,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생활 양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다고 봤어요.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게 되고 성장을 이루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열등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회피하고자 한다면 열등 컴플렉스를 갖게 될 거예요. 이런 열등 컴플렉스를 좀 과잉 보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월 추구하게 되고 우월 컴플렉스가 나타나는데 이건 현실 속의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응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면 뭔가 자기를 실현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아들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열등감이 좀 많은 존재인데요. 열등감을 인식하고 나면 내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게 그 열등감이 있어서였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내가 잘하는 부분 그런 거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조금씩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오늘도 좀 풍요롭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